여기가 원래 기계실 옆에 버려져 있던 창고였어요. 이 공간을 이번에도 버리지 않고 프라이빗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이게 예약이 차서 곧 손님이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이제 팔려나가는 별채탕이 되는 거고, 원래 지하에 죽어 있었던 데드 스페이스를 이렇게 개선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공식화된 별채탕이기 때문에 료칸 버전에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요즘에 꼭 별채탕에 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상봉에 나와 있습니다. 상봉에 예전에 만들던 호텔이 사실 완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던 중에 오늘 애프터 영상을 드디어 찍게 됐습니다. 상봉에 제가 료칸을 하나 만들었고, 소원 료칸이라는 호텔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에도 소자가 들어가죠. 아주 작았던 객실입니다. 이 작은 객실을 어떻게 료칸으로 바꿨는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원 료칸의 로비입니다. 들어왔을 때 원래는 여기가 아주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프런트였어요. 근데 오픈 프런트로 바꾸면서 이 한 벽면을 너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좀 호기심 있게 벽면을 좀 구성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소원 료칸이면은 좀 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감을 좀 자극을 해야 되겠다 로 시작해서 재밌는 경험 컨텐츠도 같이 엮어보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소원 료칸에는 숨어있는 문을 열면 오늘 나의 상태나 몸 상태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진짜 쉬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보자 라는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함들은 다 열리는 함입니다.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시각까지 해가지고 이 오감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이 오감에 맞는 컨텐츠들이 여기 숨어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숙객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좁은 로비지만 이런 경험을 했었던 것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목욕탕 같은 공간에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원래 기계실 옆에 버려져 있던 창고였어요. 이 공간을 이번에도 버리지 않고 프라이빗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별채탕을 하나 만들었고, 별채탕에는 이렇게 샤워실과 화장실까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프라이빗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게 큰 조정 욕조하고 사우나가 같이 있어요. 목욕을 하면서 또 TV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별채로 이용하게 하는 패키지룸으로 이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게 예약이 차서 곧 손님이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이제 팔려나가는 별채탕이 되는 거고, 원래 지하에 죽어 있었던 데드 스페이스를 이렇게 개선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공식화된 별채탕이기 때문에 료칸 버전에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요즘에 꼭 별채탕에 넣고 있습니다. 사우나 같은 경우는 최고 온도를 90도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우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90도가 아니고 막 70도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우나로 안 부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우나 러버들도 좋아할 수 있는 사우나실을 만든 그 기준을 온도에서도 좀 찾았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편백향이 지금 들어올 때부터 엄청 많이 나잖아요. 이게 건식 사우나의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안전하게 저렇게 스토브가 있는 데들도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사우나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여기서도 밖에가 다 보여요. 그래서 조명을 끄게 되면은 TV를 보면서도 사우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핫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뭐가 핫해질라 그러면은 일본에서 먼저 그 전조 현상이 있어요. 일본에서 사우나가 엄청 핫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우나 핫하겠구나. 별채탕 처음 만들 때 사실 그 트렌드를 보고 사우나를 가져와서 프라이빗 사우나 말고도 제가 대욕탕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앞으로 더 멋진 대욕탕들 나올 거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소원 료칸 복도 보시면은 단정한데 그 별거 안 했는데 그래도 예쁘죠.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폭도 지금 좁은 복도고요. 딱 양복도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냥 규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과하게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할 게 없이 심플하게 마감하고 등 정도로 포인트를 주면 된다 라고 봤고, 문에 이제 붙어있는 그런 문양 정도로 포인트를 주는 형태로 단정하게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이제 운영에도 유리하고 임팩트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방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원 료칸은 방이 진짜 작아요. 이게 다 해도 화장실까지 5평이 안 되는 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관 크기 정도의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이 정도 객실 크기라면은 열심히 좁은 공간에 가구들을 배치하려고 막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소원 료칸은 처음에 만들 때 어차피 요만한 사이즈의 아주 협소한 모텔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느냐 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판단이 저희는 가장 좁은 방이지만 가구를 아예 없앨 수도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한번 국면을 전환시켜 봤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오히려 바닥 단을 올린 다음에 단 아래다가 뭔가 보관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좀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소원 료칸은 다다미처럼 보이지만 이걸 열면 비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열면 만화책도 들어가 있고, 뭔가 가구 플랜 자체가 단 아래에 있으니까 숨어있는 다다미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어떤 열어보는 재미도 줄 수 있잖아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수납 공간일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아웃포인트를 주려던 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레이아웃을 좀 통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이제 원래 다 벽으로 됐었던 조적으로 쌓여진 욕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벽식 구조로 이 방과 방 사이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욕실 조닝 정도는 대부분 다 여기가 조적벽으로 벽돌로 쌓여져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비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내력은 철거가 가능하니까 구조 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좁은 객실이지만 여기 보면은 저 안쪽으로 뷰가 확 뚫리잖아요. 결과적으로 목욕하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을, 좁은 객실이지만 이렇게 줘버리니까 여기가 4평대의 객실로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좀 공간의 기획의 묘를 좀 만들었었던 게 소원 료칸을 만들었을 때의 기본적인 어떤 저희 매뉴얼이었습니다. 보통 모텔 가지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던 그런 분들은 제일 큰 고민이 이 진짜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욕실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호텔처럼 바꿀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에 좀 어느 정도 대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벽면을 확장하니까 조적벽면만 뚫었는데도 공간이 확 개방된 느낌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아예 그냥 조정욕조 존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용변을 보는 공간을 이 안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물 쓰는 공간이 정리가 되면서 여기랑 같이 통하게 되고, 이쪽은 건식 세면대 조닝이 나와요. 호텔이랑 모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세면대가 건식 공간처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는 이 세면대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건식 세면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습식 공간과 건식 공간을 습식 공간 내에서 나눠주게 되면은 건식 공간이 생기고, 이쪽에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생기니까, 좁은 공간에서 가장 묘수가 될 수 있는 레이아웃은 습식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좁은 객실이지만 다다미 아래에서 뭔가 가구 수납을 해결하는 경험, 그 다음 조정욕조를 튼 경험, 작은 객실이지만 참고하실 만한 매뉴얼이 되었다면, 욕조가 없는 객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별채탕이랑 같이 연동을 하면 돼요. 별채탕은 청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3번도 돌릴 수 있거든요. 별채탕의 가치가 한 번에 판매될 때 5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3번이 하루에 팔리면 15만 원, 월에는 저희가 450만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목욕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총 예산에서 모든 객실에 욕조를 넣어야만 료칸이야,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도 되고, 별채탕을 하나 만들어서 3객실 정도는 별채탕으로 좀 소화를 해갖고 전체 호텔이 료칸이라고 불려도 명분이 좀 선다라는 그런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체 호텔의 공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객실 가지고도 아주 높은 매출을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봉은 펜타역세권이면서 상봉을 벗어나면 바로 이제 구리나 가평 쪽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마지막에 있는 그 관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상봉 내수에 있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요. 놀러 가다 오다 하는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많은 상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봉에는 아주 많은 호텔의 공급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호텔 공급을 보면 더 적어요. 그런 어떤 호텔들과 우리가 이 작은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비벼볼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만드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건 료칸으로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소형이지만 여행의 감성을 느낄 수도 있게 하고, 상봉의 내수 고객들도 들어왔을 때 좁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재밌다, 레이아웃이,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호텔 기획할 때는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봉이 서울이지만 되게 또 조용하잖아요. 인근이 다 주거고요. 또 이면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텔촌 같은 데 위치해도 혼자 고고하게 모텔 같지 않게끔 서 있는 이런 료칸을 아주 작은 객실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보시는 게 오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또 너무 작은데 료칸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모텔에서는 또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지금 호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가 만든 호텔들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